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입니다. 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께 이제 공유하고 향유해 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충돌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이나 네. 또 시집행부 또 시의회 충돌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면서 예산 편성된 예산액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 출연금이 2월액 포함해서 네. 171억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에서 이제 33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네. 주요 사유는 이제 시예술단 운영이 이제 주 요인일 것 같고요. 최초의 그 문화재단이 2021년도인가요? 20년. 20년이죠. 네. 그때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코로나19 네. 과정 속에서 이제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최초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제가 60몇 억 정도 50억 남짓. 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예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출연금 171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인건비가 지금 얼마 잡혀 있죠, 문화재단이? 지금 시립 39억 예술단까지 정도. 합치면 한 70억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문화재단만 따졌을 때 한 39억 정도고, 네, 40억. 예. 그리고 이제 시예술단이 한 3, 4억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각종 뭐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또 기본 여비, 업무 추진비, 뭐 포상금, 연금, 복리후생비 뭐 이런 거 기타를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한 79억 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인건비를 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46.5%가 사실 차지를 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인건비가 뭐 1인당 뭐 많다는 표현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이 금액 그 기본급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력이 계속 충원이 된다. 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무작정 이렇게 인력만 다 늘려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비 중에 이제 국외 여비가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2025년도에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뭐 해외 우수 벤치마킹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뭐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로 저희 이제 평택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그 해외의 자매 도시들 이런 쪽과 문화 교류를 위해서 좀 방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한 건 아니죠? 지금 완전 일정이 픽스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예비비 차원에서 잡아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편성안을 보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 남부 문해회관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물품 구입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알고 네. 계십니까? 네,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만 안시. 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안시입니다. 안시. 안시 예. ANSI 단위가 안시. 안시입니다. 네. 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 빔 프로젝트가 1억 5천만 원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설명드릴 수 네, 있는데요. 예. 그 공연장에서 쓰는 빔 프로젝트는 뭐 가정용이나 일반 완전히 틀린 기업용하고는 거예요. 달라서 이 수십 미터 뒤에서 굉장한 해상도로 강한 빛으로 무대 뒤에다가 쏴줘야지 되거든요. 그 무대라는 게 조명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터가 약하면 이 뒤에 배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국내산이 아니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조달이나 시장가를 다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그 안시라는 거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높을수록 더 좋은 건가요? 또 비싼 겁니다. 네. 근데 아니, 이제 이게 조달청- 15,000에서 2만이 되면 배 이상으로 가격이 뜹니다. 조달청에 2만 4천 안시가 있는데 예. 조달청에 네네. 물론 이제 중국산이긴 하지만 네네. 2만 4천 안시라는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쌀 겁니다. 많이 싸요? 예. 3분의 1 가격.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게 보신 거고요. 네. 가격대가 그렇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공연장에서 뭐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구매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구매하시면은 어떤 제품으로 구입을 하셨는지 한번 좀 그러겠습니다. 예, 한번 예, 좀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그 이제 공연장에 이제 투입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네네네. 지금 다 충원하신 거죠? 네, 지금 다 선발했습니다. 이게 저 2024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예산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나갔는데 네. 4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을 충원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거 특별한 어떤 충원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또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인건비는 저희가 공연장에서 어셔라고 부르는 분들의 네. 인건비인데 공연장 가면은 이렇게 제복을 입고 출입구나 이렇게 로비 뭐 그다음에 그 객석 안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그 문예회관에서 일어나는 공연의 대략 30%가 안 되는 공연에 이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한도 내에서 그만큼밖에 투입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올해 증액된 예산이 한 60% 정도의 공연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도 뭐 100%는 안 되거든요. 아 이걸로 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셔가 있고 없고는 공연장 안에서 엄청난 차이가 틀리겠죠. 있습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고 객석의 질서를 유지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표 그 입장권을 받아서 그날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공연장의 출입구가 여러 개고 로비와 객석에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15명 이 정도가 이제 동시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센터가 이제 금년에 준공이 돼서 내년도 되면 이제 금년 말에 예산을 세우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 예산 171억 뭐 여기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들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위탁 예산이 그렇죠. 필요 예산만 반영해도 많이 늘어날 거로 엄청나게 예상합니다.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어떻게든 좀 줄여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만 자꾸 하시니까 제가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뭐 염려하시는지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예술단도 지금 창립 시점에서 정규직이 이제 7명이었는데 네네. 2025년도에 지금 정규직을 7명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또 현재로는 같은 예정되어 있죠. 계획입니다. 계속 예. 그 정규직으로 해서 뭐 인턴 단원 이제 유입되는 영입되는 인턴 사원 빼고는 거의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도 뭐 문화예술과에 좀 일부 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예산이 지금 55억으로 네. 70명 정도가 전원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국립국악관현악단 운영비보다도 오버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몇 년 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저기 의원님 파악하신 그 예산 말고 또 다른 예산들이 있는데, 있겠죠. 예, 뭐 그것까지 감안하면 저희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능가하는 뭐 처음 일은 없을 시작하는 겁니다. 단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우려하시는 시민들이나 시의회의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깊이 이해하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어디가 있었는데 사무실 그 임대료 뭐 이 부분하고 시설 관리비 부분하고 이제 최초에 이거 시예술단 그 기획 단계에서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처음에 2천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눠놓은 거죠 이게 이제 임대료하고 이제 관리비하고 이제 나눠 놔서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공공 건물이고 굉장히 임대료 관리비가 비싸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그 건물이 그 도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아예 이렇게 딱 그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래도 그 공간이 민간 공간보다는 많이 싼 편입니다. 쌉니까? 예, 예. 저희가 그 연습실 마련할 때 이렇게 과에서 찾아다니시는 걸 옆에서 봤는데 다른 공간들은 그거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이거 그 연습실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면 네네. 어디로 좀 그쪽으로 들어가실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원칙적으로야 시립예술단의 연습동은 아트센터 아니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맞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 마린센터에 가 있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린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은 북부의 문화허브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활용하시겠다요? 그렇습니다. 그 시예술단 그 운영 경비의 행정사무비가 인당으로 얼마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뭐 공통 경비입니까? 이거 개별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개별 지급은 없습니다. 개별 지급 아니죠? 아닙니다. 네. 공통 경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대관 아까 이제 정일구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관율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365일 기준해서 휴일 빼고 맞습니다. 이 대관 그러니까 공실률이 네.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문예회관별로 시간이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제가 뭐 이거 자세하게 계산하는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공연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앞에 셋업 시간이 있고 공연 그렇죠. 시간이 있고 예, 철거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종일 그냥 그렇죠. 되는 예, 거거든요. 예. 하나 들어오면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의 겁니다. 그렇죠. 예. 두 건을 하기가 어렵죠.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하루로 이제 가동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카운트하는 그렇습니까? 거고. 서북부 남부가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제일 이제 그 경쟁률이 심한 남부가 늘 대관 마치고 나면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죠. 그런 쪽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하루도 안 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는 하루도 안 빈다.
상반기에는 1, 2월에 조금 빈다. 그러면 북부하고 서부는 그래도 그거보단 공실이 좀 낫다. 일부 있고. 예. 그 지금 그 이 세계 예술회관 이외에 예. 또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소리터라든지 공연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 또 여기 국제 교류재단, 맞습니다. 뭐 횡성 이렇게 이쪽. 저희도 안내를 열심히 평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은 그 공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실이.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것도 골고루 좀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관해서 꼭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서 더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문화예술 뭐 창작 공연 같은 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왜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반감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잘 설득도 하고 해서 예. 시민분들이 골고루 네. 좀 불만 안 갖고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잘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만이 좀 있잖아요. 예. 아트센터가 완공이 되면 조금 이제 좀 조금 나아지긴 할 것 네. 같은데 예. 아트센터에 그 조그만 그런 어떤 그 행사 같은 걸 과연 대관 가능하겠어요? 저도 그것도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 하시려는 분들이 일단 판단하시겠죠. 일단 1,300석 객석이 되니까 그게 과연 글로 가야지 되겠는지 600석이 맞겠는지 그건 대관자가 일단 판단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 중에 시민 예술 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문화재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평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네. 직접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직접 공연을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단체들인데 제가 2018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원 금액을 본 거하고 예. 지금 현재 지원 금액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뽑아봤었어요. 2018년도 그때는 이제 뭐 문화재단 없었을 때 예. 그때 보면 뭐 시민 혼성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네. 근데 행사는 3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6건을 하면서 6,500만 원, 1,0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네. 뭘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액제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총량제로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예술단체 지원금 총량제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없는데 왜 이렇게 요런 예술단체들에게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이렇게 예산 지원 자체가 이렇게 야박한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민 여성합창단 전 여성합창단 아는 분 없어요. 근데 여성합창단 2018년도에 공연 2번 했어요. 5,700만 원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 4,200만 원으로 또 줄었다가 요번에 2024년도에 6,500만 원이죠. 그 중간에 2019년도부터 2024년도, 2025년도면 벌써 한 5년 6년 동안 네. 거의 인상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공연 건수는 늘어났고 뭐 시민 소년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시민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2018년도에는 공연 한 번 했는데 5,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2024년도에 9건을 공연을 하고 5,50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인색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뭐 의원님께서 인색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일단 시민예술단들은 그 공연을 하면서 출연 사례는 나가지 않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출연 사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문 예술 단체들 이게 출연 사례를 받는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 사례는 일단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단체들이 공연함에 있어서. 그 출연 횟수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몇 회를 하시라고 지정해 드리는 횟수는 없고 단지 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내면 점수를 더 높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지원금을 받고 이 횟수를 하겠다고 내신 횟수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적게 내셔도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모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신지 횟수를 그렇게 적어내신 겁니다. 저희는 그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횟수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게끔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횟수가 많으면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상반기에 그분들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장이 있으니 이 횟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뭐 그 전에보다 지금 뭐 2024년도, 25년도에 이런 그 예술 단체들이 좀 예술 활동 자체가 좀 위축이 되거나 규모가 좀 축소된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늘었을 경우도 있고 줄었을 경우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그 부분을 일일이 따지자라는 건 아니지만 꼭 무슨 총액제에 걸려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예산 자체를 문화재단에서 재원은 안 하시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예술가에서 합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예, 직접 예. 합니까 요새? 네네.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반기에 있을 그 용역에 뭐 지원하는 방식, 형태, 금액, 뭐 대상 이걸 다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 뭐 전문 예술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조금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도 조금 늘었습니다. 예, 좀 늘었어요. 네. 근데 유독 시민예술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 내지는 네. 뭐 거의 뭐 미미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아무튼 뭐 1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새롭게 사무처장님 또 새롭게 또 부임하셔가지고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뭐 추경이나 뭐 이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주요 업무 보고 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조례 때도 이제 질의한 부분인데 그 한국 소리터를 위탁받아서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언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시게 된 거죠? 20년부터 받았습니다. 20년부터요. 네. 그 20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진행 중에 대관에 대해서 네. 어저께 질의를 했었어요. 그 전액 감면에 네네. 대한 그 조례가 있어요. 네, 그 네. 조례에서 전액 감면된 그 주관 주체를 평택시에서 할 때는 네네. 전액 맞습니다. 감면이다 하는데 네. 23년도까지는 그 대관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주체 그 주관하는 데에서. 네. 그런데 24년부터는 대관료를 받았어요. 뭐 어느 행사를요? 거북놀이 보존에. 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돼 있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대관료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주최 주관이 이제 평택에서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23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말씀을 듣고 짐작컨대는 전달 어저께 못 평택시 받으셨는지. 후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24년도에는 이제 또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면 감면은 아니고 이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오류가 파악이 있는 거는 되는데 분명한데 예, 예. 그거에 대한 걸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답변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공정하고 또 조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재단에서 이탁을 20년부터 했는데 안 냈어요. 그 보존회가. 네. 그렇죠? 할인을 받아야 그런데 되는 24년대에는 내라고 해서 냈단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내는데 유독히 여기만 낸 걸로 그거는 검토가 좀 돼 정확하게 있어요. 뭐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예, 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몇 명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3명입니다. 3명입니까? 네. 그럼 지금 그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고용 비율에 준수하지 못해서 이제 부담금을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명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 재원도 어떻게 지난주에도 해야 한다는 재원도 좀 했었던 것 지난주에도 같습니다. 장애인만으로 한정을 해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니요. 어떤 장애인 방법을 단체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선상으로도 그렇고 문서로도 그렇고. 근데 추천 자체가 0명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 단체 어디에서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러한 그 추천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그러겠습니다. 바라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예, 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고민해 보시고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및 편의 증진에서 11쪽에 보면은 남부북부 서부문예 간의 우산 빗물 제거기 구비가 이제 추진 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예.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비가 올 때는 이 빗물바지 우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해왔었죠? 그 비닐 비닐로 이렇게 했었던 뽑아가지고 거고. 이렇게 네, 하는 거 그거는 이거였는데 봤어요. 이제 이거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경적이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네. 예. 진작 좀 했어야 되긴 했었네요. 이게 보기보다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도 저 환경적인 전체적인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지구를 위해서는 좋은 집값 거죠. 조치하겠습니다. 시력 구각 간연학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평택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시력 구각 간연학들은 창단이 되고 보니까 이제 맞춤 찾아가는 그 연주에도 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또 그거 외에 보면 찾아가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교류팀에서 시민 하는 게 중심되는 있습니다. 네네 예. 생태 조성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 국악 간연악단에서 가는 연주하고는 좀 차별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면 다르죠. 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대상은 네. 좀 비슷해요. 차상위 계층 아니면 단체 아니면 기관 이런 데에서 이제 신청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이 우리 시립 단원분 중에 그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단원분들이 연주단은 43명. 43명이면은 43명이 그 신청한 곳에 어떤 분이 몇 명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런 분은 지금 1억인가 채정이 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 어떻게 이거에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러면 43명에 대한 어떤 그 형평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급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더 많이 본인들은 이제 연주를 하고 싶어도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어떻게 하고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로 질문이 두 개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와 네, 그 공평하게 나가고 있느냐 이 질문 지급 두 가지. 예, 예. 맥하고요. 첫 번째 어떻게 다른 거는 일단 국악관현악단에 찾아가는 연주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학교, 그다음에 노인정, 그다음에 그 지역의 축제 이런 데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찾아갔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해서 추천을 받아서 찾아갔고 이 교류팀에서 하는 찾아가는 연주회는 아파트, 공장, 공원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저희 그 국악관현악단은 아직은 거기 안 나가고요. 안 나가고 네. 어디 어느 곳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그램이 달라서 달라요. 그거를 달라서 네. 그 대상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대상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네네네. 겁니다. 예. 그렇게 대상이 다릅니다. 그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연주회를 그뭐 학교든 어디든 40몇 명이 다 가는 게 오히려 더 많아서요. 안 되죠. 네. 팀을 두 개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A팀, 한 번은 B팀 이렇게 공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이제 뭐 초중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네. 신청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만약에 지원청에서 학교가 여러 개가 저희가 있다 하면 뭐 1년에 예를 들면 계획은 딱 10개를 정해져 추천해 주세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원청에서 이제 10개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신청을 하는 학교에서는 그 국악기 교육 이것들도 단원이 나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연주잡을 그 공연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요? 다 똑같습니까? 출연수당 10만 출연수당은 원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시간당? 아니, 아니면 그냥 회당, 한 번 회당. 갔을 네, 때 10만 원. 네. 그럼 보통 뭐 어느 정도 시간은 뭐 몇 곡 이렇게 그 신청한 곳에서 어떤 곡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로 이제 가는지. 아직 리퀘스트를 받아서 연주한 그- 건 없는 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네. 그 국악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그러한 굉장히 친구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예. 좋은데 어떠한 것을 이제 듣고 싶거나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좀 욕구 조사를 해본다고 훨씬 더 맞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거에 대해서 그걸 관심을 작년에- 가지고 꿈을 예, 키우고 예.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는 건 좀 어떤가 싶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응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상임 지휘자님이나 이렇게 레퍼토리 정하시는 분들께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레퍼토리로 지금 많이 네. 개편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올해는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좀 욕구 조사를 산다고 하는데 훨씬 더 네.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미술 소장품 구입은 이제 전체 지금까지 22년도, 23년도 이제 구입한 점이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이제 구입했고 네. 이러한 이제 총 미술품들을 이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때 하리식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부 예, 그 예. 문예관에 그런 소장품을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때 이제 시의회도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로비에다가만이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1, 2, 3층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17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 1차적으로 예. 했을 때 17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7점 이내에서 이제 우리 큐레이터가 어디에 어떤 작품을 하면은 네.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 예. 좀 더 분위기 있고 좀 부드러운 시의회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판단하셔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가능한 것처럼 3월에 일단 찾아뵙고 3월에 예, 여러 의원님들의 수요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0조) 문화예술 DB 운영 사업에 있어서 네. 문화예술팀에서는 그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현황에 보면은 예술활동 증명자가 83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복지재단에 등록된 네, 분들 그런데 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증명돼 있는 그러니까 분들. 복지재단에 등록된 네네. 분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는 예술인들이 662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많아야 더 합니다. 많아야지 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DB 운영에 대해서 전수조사 영역을 했었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662명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많이 지금 현재도 DB 구축이 안 됐다라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되거든요.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이제 그거부터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저희도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많은 예술인들이 DB에 이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DB에 구축이 돼야지만이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네. 시민들이 원할 때 어떤 문화예술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도 나와주고 축제도 나와줘야 될 맞습니다. 텐데 그래서 우리 평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그런 축제들도 예. 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좀 고민해보고 나와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셔서 그런 예, 결과가 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좀 느려진다는 고 있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데이터 수가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수보다 작은데 그 데이터를 전달받을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완강하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 예술인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되냐면 예술인이 자기가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술인인데 이 데이터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거기 이제 뭐 필요한 이런 거를 하면 네, 본의원도 네. 알겠습니다. 그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네. 해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주지를 여기에 두고도 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러한 분들이 왜 내 고향에서 내 평택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향에서 그러한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원인 파악도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재단에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문화예술팀하고 해서 네.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네. 협업을 하셔서 그런 좀 보고 좀 해주시길 그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31쪽에) 보면 이제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상임위에서 전년도 비교 견학을 그 용인시 기흥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은 아니죠. 네. 근데 거기에 복도의 입구 쪽으로 기부 명예하신 분들을 쫙 명표를 해놨어요. 네. 굉장히 감동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많이들 합니다. 뭐 예. 개인적으로 뭐 얼마, 네. 기업체는 뭐 몇천만 원, 예, 몇억,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해놨어요. 굉장히 부러웠고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센터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지역에서 네. 하실 수 있게끔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센터장님 말, 이거는 센터장님의 능력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 아니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매년 있지요. 있습니다. 예산의 그럼-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다니면서 협찬을 받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그 평택시에는 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은. 네, 그 무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도 있고 예, 예, 산업증권도 있고
우리 그 대표 이사님의 능력은 우리 기흥의 복지회관의 그 센터장의 말씀처럼 네. 얼마만큼 내가 평택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거를 통해서 목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네. 기획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 예.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업 기부 문화는 분명히 해야 하니 네. 발로 좀 뛰셔서 네. 그런 어떤 목표 금액 설정을 하셔서 네.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기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축제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문화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네. 좀 달라졌다 이러한 것을 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너무 크게 제가 요구한 것 같지만 꼭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하시겠습니까? 그럼 올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여율이 너무 많은데. 아주 그러니까 보수적인 목표는 우리가 목표. 아주 보수적인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안정적인 목표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인지를 네. 좀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기금으로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의회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있는 일에 우리 평택에 늘 얘기합니다. 시민분들이 평택만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축제, 특화된 축제, 우리 평택하면 이 축제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사업 21쪽에 보면 재단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것도 위탁을 받아서 축제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에서 정말 우리가 전국에서나 내놓을 수 있는 평택만의 이거는 자랑거리고 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들이 다 이제 기존에 개최되어 왔었던 축제들이고 문화재단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포맷을 만들어낸 축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택과 이제 문화재단의 꾸준한 큰 가업이죠. 과제죠. 숙제죠. 가장 예, 큰 숙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놓은 건 없고요. 그것이 이제 접근 자체부터 굉장히 세심하고 계획적으로 시작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 저희가 대표 축제를 개발해낼 준비나 여력은 아직은 저희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어려움도 있으나 네, 어려움 와중에도 그러한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재단이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죠? 이제 5년 5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이제 그 예산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 부족한 네, 네. 예산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은 확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개발을 해서 네. 고민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언젠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을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목표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좀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K-팝, K-문화 이제 한강 노벨 작가님을 통해서 네. 저희 대한민국 이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 수상을 통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우리 평택에 이제 또 인문학 문학인 문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공모나 아니면은 좀 더 확대하고 네.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좀 그 이전보다 네.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문학 분야에 그러니까 문인들을 지원해야지 되는 건 뭐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이어서 늘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간의 문학 분야의 지원 자체가 미미했었는데 뭐 의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학 분야에 홍보를 해서 지원 건수 자체가 많이 늘었고 건수는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었습니까? 한 건에서 8건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8건이었던 것 같고 그럼 올해는 목표가 몇 건입니까? 저희가 일어나서. 목표는 그건 두지 않습니다. 목표는 두지 않지만 네네. 현재 지금 21건 접수됐습니다. 작년 지원까지 합쳐서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몇 건을 몇 건을 선정하겠다 정해놓지는 이거는 선정은 정하지 없고 않습니다. 예. 뭐 21건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들어온 것이 고무적인 거죠. 예, 예. 네. 그런 이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좋은 그렇다고 현상이라고 봅니다. 봅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공모해서 좀 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이 네. 어떤 인문학이나 문학에 도취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하고 더 계시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